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든지 온도 방정식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전부 미분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바람의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이렇게 어떤 변화율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만드는 게 기본적인 역학인데요. 역학의 방정식인데요. 당연히 역학이라는 건 어떤 움직임에 대한 그러한 기술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변화율에 대한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변화율은 기상학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어떤 기호를 통해서 변화율이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율을 우리가 어떤 기호를 통해서 측정을 하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큰 D, 그리고 작은 D, 그리고 이렇게 꼬부러진 D, 이 세 가지로 변화율을 측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변화율을 표현하는 요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전 방정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기호는 작은 d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미분이라고 하죠. 이 미분의 개념은 순간적인 변화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라이프니츠나 뉴턴 이런 분들이 고안해낸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변화율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A, FB-FA 나누기 B-A.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일종의 기울기죠. 예를 들어 시간축에서 B라는 시간, A라는 시간 동안 뭔가 함수 F가 FB에서 FA, 이렇게 FA에서 FB로 변화했을 때, 예를 들어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A 지점에서의 속도, B 지점에서의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평균적인 요 구간 내에서의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같으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요 개념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A 지점에서, 그렇다면 요 순간적으로 A 지점에서의 변화율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이걸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죠. 순간 변화율은 개념적으로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B에서 쟤는 이 변화를 B를 A 쪽으로 끌어당겨서 굉장히 A하고 가까워졌을 때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B를 A로 한없이 이렇게 가깝게 가지고 가면 A라는 시점에서의 그 순간적인 속도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리미트, 제대로 쓰면 LIM 약자로 리미트, 극한까지 가져간다는 뜻이죠. B가 A로 갈 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측정하는 순간 변화율을 측정하는 장소를 X라고 했을 때 X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H, 이 H를 0으로 극한까지 한없이 보냈을 때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런 어떤
D라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미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앞에 수식 A하고 B로 표현된 수식은 기본적으로 X하고 H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대신에 X를 사용을 하고요. 아까는 요 위치를 B라고 했는데 요 B 대신에 B는 A 플러스 H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거리를 H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수식은 A 대신에 X, 그 다음에 작은 증분 H를 도입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수식은 아까 앞에서 본 수식하고 완전히 동일한 수식이고요. 거기서 표현법만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증분 H를 무한히 0으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것을 미분이라고 한다. 즉 어떤 함수 F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율, 어디에서? X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함수 F의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요 작은 D에는 어떤 의미가 또 숨어져 있냐면 우리가 미분을 하려고 하는 이 F라는 함수, 대상이죠. 미분 대상. 이 미분 대상이 단지 X만의 함수다. 어떤 Y, Z, 시간, 여러 가지 변수의 함수일 수 있는데요. 함수라는 것은 절대 여러 가지 변수의 그런 함수가 아니라 단지 X만의 함수인 경우, 즉 우리가 작은 기호를 써서 미분을 나타낼 때는 우리 독립변수,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런 변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가 단지 한 개만 존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순간 변화율을 그 변수에 대해서 구할 때 D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꼬부러진 D는 그렇다면 쉽게 여러분 유추하실 수 있겠죠.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어떤 한 변수에 대한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꼬부러진 D가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존재할 때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편미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시각에서의 바람을 우리가 논하고자 한다면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은 기본적으로 x, y, z의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은 x, y, z, t에 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의 시간 변화율, 즉 가속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변수가 이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변화율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변수가 4개이기 때문에 D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예를 들어 X 방향으로 바람의 변화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은 작은 D를 써서 du, dx가 되겠죠. X 방향으로 진행할 때 바람의 공간적인 변화, 분포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파샬 x, 파샬 u라고 씁니다. 요 꼬부러진 D를 영어로는 파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파샬이라는 게 바로 한자로는 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편미분. 그래서 y와 z와 t를 이 경우에 고정해 놓고 요 기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y, z, t는 상수.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샬 u, 파샬 x라고 읽고요. 이것을 x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x 방향으로의 변화율이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파샬 u, 파샬 y라고 읽습니다. 파샬 혹은 다른 표현법으로는 라운드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파샬 U, 파샬 Z. 연직 방향으로 갈 때 바람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것은 물리량으로는 연직 윈드 시어라고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양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독립 변수의 함수일 때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파샬 U, 파샬 T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략되어 있다? X, Y, Z는 상수. 어떤 공간적인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고 단지 시간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AWS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놨을 때 그 시간에 따른 풍속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요 미분에 해당되겠죠. 예. 왜냐하면 AWS는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X, Y, Z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럴 때 바로 편미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함수 Z를 X하고 Y의 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즉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두 개의 어떤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고려할 때 드디어 편미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편미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파샬 F, 파샬 X. 또 하나는 파샬 F, 파샬 Y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샬 F, 파샬 X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 게 Y를 고정시켰다. 그렇죠? Y를 상수로 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죠? Y를 지금 Y0로 고정하고 이렇게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X를 X0로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율을 이 지점에서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편미분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D와 편미분이라고 하는 파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전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미분은 기본적으로 편미분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바람을 X, Y, Z 시간에 대해 함수라고 표현을 하였죠. 그러면 이것의 바람의 어떤 변화율을 고려를 할 때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변화율은 편미분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람이 모든 X, Y, Z, T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바람의 변화를 측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풍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라디오 존대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라디오 존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경우에 X, Y, Z가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AWS 예에서는 X, Y, Z가 고정이 되어 있었지만 라디오 존대의 온도를 기본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X, Y, Z가 풍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 변수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즉, 이 경우는 암시적으로 풍선의 위치는 시간의 함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X, Y, Z, T의 독립 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미분이 바로 전체적인 변화율을 고려한다고 해서 전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호로는 d over dt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과 전미분의 관계를 이제 풍선, 라디오 존대를 이용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 존대를 이용해서 기술을 해보면 먼저 풍선의 위치는 라디오 존대 같은 경우 X, Y, Z가 시간에 따라 변하죠. 풍선의 위치는 풍선은 계속 흘러가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풍선을 띄웠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센서에 기록되는 온도는 시간만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라는 것이 x, t, y, t, z, t, 그리고 t 이렇게 또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암시적으로 x, y, z가 전부 t의 함수니까 궁극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그래서 라디오 존대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가 얼마인데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 좌표만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바람 값이 산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y, z의 변수이긴 하지만 암시적으로는 오직 시간만의 함수가 되고요. 그러나 이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x, y, z가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정을 해서 전미분 형태로 dt, dt 변화율을 따질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미분에 대한 개념을 풍선을 이용해서 이해를 좀 해보면 먼저 이제 전미분과 편미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풍선의 움직임을, 풍선의 온도를 전체적인 독립변수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변화율을 생각을 할 때 dt라고 이런 식으로 전미분 기호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증명한다기보다는 물리적인 형태로 물리적인 의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돼서 dx, x 방향으로의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 그리고 y 방향에 따른 온도의 변화, 그리고 z 방향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각각 고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만 변할 때 온도의 변화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 뭔가 증명한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x와 y와 z와 t의 함수일 때 이것이 전체적인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x방향 변화 증분, y방향 변화 증분, z방향 변화 증분, 시간에 대한 변화 증분을 따로 편미분을 이용해서 고려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 요 수식 자체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미분이라는 건 결국은 dt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니까 이제 분모로 t를 나눠주면 결국 dt는 이 경우에 파샬 t, 파샬 x, dx, dt. 여기서는 이제 x가 시간의 앞에서 시간만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기호를 쓸 수 있죠. 그래서 dx, dt. 이건 뭐가 되죠? u가 되죠. 바람이죠. x에 따른 시간에 따른 x 방향 변화, 위치의 변화. 바로 속도죠. 그러니까 x 방향 속도라서 u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더하기 파샬 t, 파샬 y, v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파샬 t, 파샬 z, w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이거는 dt로 나눠주면 없어지겠죠. 단순히 파샬 t, 파샬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는 식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좀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어쨌든 전체적인 변화율을 고려를 했을 때 온도의 풍선을 따라서 어떠한 트라젝토리로 움직이든지 간에 전체적인 풍선 온도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식이 필요를 하고 각각 방향으로서의 변화율을 측정을 하는 형태로 기술이 된다. 그때 편미분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전미분과 편미분은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기상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변화율을 다루는 용어인 상미분, 그리고 편미분, 그리고 전미분, 요 세 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전미분의 개념과 편미분의 개념을 실제 기상학에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역학을 기술하느냐, 그리고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역학을 기술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체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죠. 보존 방정식에는 질량 보존 방정식,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정식을 우리가 다음 강의들에서 다 일일이 유도를 해 볼 텐데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적용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적용할 대상을 우리는 제어 최적이라고,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죠. 그러나 제어 최적이라는 컨트롤 볼륨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써서 방정식을 적용할 대상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방정식은 유체에 적용돼야 되니까 작은 유체 덩어리,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 작은 공기 덩어리는 우리가 임의로 모양을 설정할 수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사각형 모양의 유체 덩어리를 미소 제어 최적,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에서 미소 제어 최적이라고 하고, 요 미소 제어 최적에 대해 우리가 보존 방정식을 셋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제어 최적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 제어 최적을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하고 역학을 기술하냐에 따라서 역학을 기술하는 방식이 오일러 방식과 라그랑지안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은 유체 역학을 이해하는 굉장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일러 관점이 훨씬 쉽기 때문에 오일러 관점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오일러리안 관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설정을 했을 때 좌표계에 대해서 고정된 정사각형 박스를 생각하는 게 오일러 관점입니다. 즉, 박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X, Y, Z의 박스의 좌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박스로 들어가는 질량이라든지 유체 플럭스 혹은 유체 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동량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그리고 온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 플럭스, 히트 플럭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고정된 박스 면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계산을 해서 보존 방정식을 유도하는 관점이 오일러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 제어 최적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파샬 D와 그 다음에 전미분 라지 D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었죠? 파샬 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어떤 AWS, X, Y, Z가 고정된 배겹상을 가정을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셋업을 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컨트롤 볼륨을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역학 이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라디오 존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이 계속 이동하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풍선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는 요 컨트롤 볼륨을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최적이 이동하고 제어 최적이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관점이고요. 제어 최적이 이동하더라도 그 제어 최적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제어 최적으로 들어가는 비단열 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학을 이해하는 관점, 제어 최적이 움직이면서 그 따라가면서 받는 힘이라든지 받는 열량이라든지 고려해서 보존 방정식을 세우는 관점을 라그랑지안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오일러리안 계하고 라그랑지안 관점,
뭐 개라고 표현해도 되고 관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주로 오일러리안계에서는 편미분만 있으면 모든 게 됩니다. 왜냐하면 X, Y, Z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플럭스들을 계산할 때는 이런 편미분 기호만 있으면 되고요. 라그랑지안 계 같은 경우에는 전미분이 필요합니다. 유체 최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X, Y, Z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계의 X, Y, Z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미분을 이용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방정식 유도, 예를 들어 열역학 방정식을 유도한다 그럴 때 오일러리안 방정식의 좌변은 파샬 t 오버 파샬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라그랑지안 계에서의 방정식은 dt 전미분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상미분, 그 다음에 편미분, 전미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러한 변화율을 다루는 우리 기호들이 역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변화율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역학을 기술한다라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보존 방정식을 유도하면서 라그랑지안 관점과 오일러리안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